최근에 자주 가슴도 답답하고 불편해요. 심장 문제일 수도 있으니 정밀 검사해야 합니다. 많이 아픈 것은 아닌데 트름도 나도 속도 답답하고 입에서 쓴맛도 나고 해요. 심장 문제이면 죽을 수도 있으니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어떤 증상이 의심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걸 왜 나에게 물어봐요? 찾아보시던가요. 자, 다음 환자.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훔크입니다. 진료실에서 진료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장년층 환자이시다 보니 가슴이 불편하다고 하면 협심증이나 대동맥 질환과 같은 위험한 질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 심장 문제인 경우는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보시고 심장 문제는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심장 문제가 아니니 목숨을 잃을 걱정은 없다 하더라도 불편한 증상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역류성 식도염이란 단어 그대로 위 안에 있는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염증이란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일어나는 생체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하면 붉게 변하면서 아프고 열감이 발생하고 하는 것이 염증입니다. 이러한 염증이 식도에 발생하니 그로 인하여 아프고 이물감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위산과 위 내용물이 목까지 올라오게 되어 목에도 염증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불타는 것 같나요? 식사를 하고 나서 트름이 반복해서 나오나요? 혹은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 자꾸 헛기침을 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유독 목소리가 쉰 것 같지 않으신가요? 숨이 찬 것은 아닌데 숨을 들이쉬기가 약간 불편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안전 밸브가 고장났다는 신호,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우리 몸의 식도와 위 사이에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는 강력한 밸브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갈 때만 문을 열어주고 평소에는 꽉 조여서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죠. 그런데 이 밸브가 힘을 잃고 헐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산성을 띤 위액이 식도로 역류해 점막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것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단순한 위산 역류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는 매일 2리터씩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액체가 있습니다.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의 산도는 pH 1.5에서 2 사이, 숫자로만 들으니 감이 안 오시죠? 이건 우리가 쓰는 레몬즙보다 10배, 식초보다는 무려 100배나 더 강력한 산성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비유해 볼까요? 위산을 컵에 담아 쇠못을 넣어두면 며칠 안에 녹아버릴 정도입니다. 단단한 생고기도 순식간에 흐물흐물하게 분해하죠. 이 정도면 소화제가 아니라 거의 살균제 수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거의 다 죽여버리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셈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액체가 왜 우리 배는 녹이지 않을까요? 바로 위벽은 특수 보호막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도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쇠못도 녹이는 이 액체가 식도로 역류하면 식도에 실시간으로 손상 및 상처가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식도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속이 쓰린 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쇠못조차 녹여버리는 강력한 위산이 당신의 생사를 파고드는 화학적 화상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화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도세포가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세포처럼 변하는 바렛 식도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는 암으로 가기 전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 변형된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결국 식도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렛 식도 환자는 일반인보다 식도암 발생 위험이 약 30배 이상 높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한국인 10명 중 2명이 앓고 있다는 국민병입니다. 60대 이상에서 많은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20에서 30대 환자의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모호하게 가슴 쪽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며 증상 자체가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류의 첫 번째 트리거는 바로 복압 상승입니다. 위장이 외부 압력에 의해 쥐어짜지면서 위산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것이죠. 배 안의 내장 지방이 위를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 즉 남자는 36인치 이상, 여자는 34인치 바지를 입으시는 분들은 복압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집니다. 복부 둘레가 정상이라도 바지나 보종 속옷을 타이트하게 입으면 위장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누릅니다. 위는 비어 있을 때는 물 한 컵 크기이지만 위가 가득 차면 1.5리터, 많게는 4리터까지도 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밖에서 압박하면 역류할 수밖에 없겠죠. 저녁에 야식 많이 드시죠? 배가 출출할 때 야식이랑 맥주랑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단번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습관은 위 내용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특히 위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는 밤의 식사는 더 빠르게 식사가 차오르게 되어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변이 마려울 때 괄약근에 힘줘야 하잖아요. 곤란한 상황을 막기 위한 항문의 괄약근은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인데요. 바로 식도의 하부 식도 괄약근은 음식의 역류를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올라오는 위산을 막아줘야 할 하부 식도 괄약근. 카페인, 초콜릿, 기름진 음식이 밸브 근육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알코올 성분인 술, 니코틴 성분의 담배도 괄약근의 조절력을 떨어뜨립니다. 밤에 맥주를 마셨다, 담배를 피운다, 모두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입니다. 밤에 야식을 야채로 먹지는 않으시겠지요. 족발, 보쌈, 치킨과 같은 기름진 음식은 모두 역류성 식도염의 프리패스입니다. 커피에서 커피랑 초콜릿 케이크 먹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최후의 보루가 제 역할을 못하고 열리게 합니다. 위장이 음식물을 제때 내려보내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위 배출 지연이 역류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당뇨병 환자는 위 운동력이 줄어서 위 배출 지연이 생깁니다. 기름진 음식, 밤에 먹는 음식 모두 위의 운동력이 떨어져서 위 배출 지연이 생깁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산이 올라와서 식도가 화학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가슴이 쓰리고 타는 느낌이 납니다. 또한 산 자체가 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쓴맛이 납니다. 밤에 역류성 식도로 인하여 산에 목이 고이면 쉰 목소리, 목에 이물감이 생깁니다. 또한 한 달 이상 지속적인 잔기침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심장 증상, 대동맥 박리로 오인받아 수많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심장 증상이 비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심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심장은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인 만큼 운동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반면 역류성 식도염은 자고 일어나거나 과식을 하면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면 물론 저도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결국 과도하게 축적된 음식이 입으로 역류를 하는 물리적인 문제가 많아서 생활 수칙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 바꾸지 않고 약만 드시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위장약을 수년씩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3대 금기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카페인이 든 커피와 차. 둘째, 술과 담배. 마지막으로 기름진 음식과 초콜릿입니다. 야식과 간식, 카페에서의 커피 모두 식도염에는 좋지 않네요. 대신 점막 염증 완화에 좋은 양배추, 위산을 중화하는 바나나나 마늘, 그리고 맵거나 짜지 않은 식단으로 구성해 보세요. 이것만 지켜도 한결 나아집니다. 음식 종류만큼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소식해야 합니다. 위 용적의 80%만 채우면 위 내부 압력을 낮춥니다. 80% 정도만 채워도 포만감이 생깁니다. 둘째,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식사를 5분 만에 전투적으로 드시는 습관,
고쳐야 합니다. 30분 동안 처리할 일을 5분 만에 처리하라고 하면 위에 탈이 납니다. 또한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위의 부담을 덜어줘서 소화도 용이합니다. 셋째, 식후 3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역유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옛 속담에도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상님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무척 경계하셨나 봅니다. 저녁 먹고 TV 보려고 소파에 드러눕지 마세요. 먹고 누우면 입이 식도보다 아래로 가면서 중력을 따라서 역류를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최소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분석에 따르면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으로 진료받는 인원은 연간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이 중에서도 단연 1등입니다. 어쩌면 감기만큼 흔한 질환인데 역류성 식도염은 생각보다 많이 괴로운 질환입니다. 가슴이 타오르는 증상, 통증뿐만 아니라 입냄새, 목이 쉬는 증상, 계속되는 잔기침, 심지어는 등 통증,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등의 정말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병원에서도 죽은 병은 아니라서 치료에 소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목숨이 위험하지 않더라도 아프고 불편해서 오랜 시간 고생하게 됩니다. 또한 증상을 방치 시 난치성 암인 식도암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3대 금기 식품인 담배, 커피, 초콜릿, 기름진 음식은 꼭 피합시다. 그리고 딱 배부를 때 그만두는 소식,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 먹고 눕지 않는 3가지 습관을 기억합시다. 약물 사용은 그 다음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한 번의 치료보다 매일의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